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작년 12월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때 한동훈은 김경렬 비대위원에 대해 우리 팀이 위선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길로 오롯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라 소개하지요. 이런 소개에 김경률은 이런 다짐을 했다. 이제까지 우리 정치는 본연의 역할을 잃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왔다. 그리고 그 갈등과 분열은 누군가의 권력과 편안한 삶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왔다. 저는 미력이나마 정치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 그야말로 한동훈의 책사로 자리매김한 듯한 김경률이 김건희에게 마리 앙뚜아네트 비교를 시작으로 김건희 디올백 사과라고 공세했지요. 이는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의 충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동훈 90도 폴더 인사 이후 입장을 180도 돌변하며 김건희 주가 조작은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 했습니다. 홍사훈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어제 한 발언입니다.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로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김경률 의원이 갑자기 왜 김건희 특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지 짐작은 충분히 갑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면 됩니다. 다른 공범들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이 끝났는데 김건희 여사만 벌써 4년째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입장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시킬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으니 지금까지 기소도 불기소도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으로 밝히자는 겁니다. 김경률 위원은 또 자금의 흐름도 모두 밝혀졌다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 김건희 모녀가 주가 조작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을 벌었고 공소장에도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 4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주가 조작에 직접 선수로 뛴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 밝혀졌다는 건가요? 김경률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약했던 회계사 출신입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금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손해만 보고 끝났다고 했고 이후에 거래 내역은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이며 얼마나 남았는지는 명확치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2022년 12월경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약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자금의 흐름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더 밝혀져야 할까요? 첫째, 다른 자금의 흐름은 없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 수익 23억 이외에 추가로 얻은 수익은 없는지, 추가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은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두 사람이 23억의 수익을 얻는 동안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의 주가 조작 행위를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 그들과 공범은 아닌지 밝혀져야 합니다. 공범도 아니고 알지도 못했다면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은 다른 범죄자의 주가 조작 와중에 23억 원의 수익을 창출당한 놀라운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묻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수익 23억 원은 범죄 수익인가요? 아니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 수익 창출당한 건가요? 둘 중 무엇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종결짓지 않고 질질 끄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법은 특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또는 공범. 다른 답변이 가능한가요? 다른 답변이 가능한 자, 그 누구든 대답해 보시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경률이라는 자의 머리로 한동훈의 궁중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라면 하루도 못 되어 윤석열은 한동훈을 서천시장으로 불러내 제압한 꼴이 되지요. 이것을 본 김경률은 위선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길로 오롯이 가게 해줄 거라는 한동훈의 말과는 정반대로 즉각 타협입니까?
박시영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경률,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한 방 먹이며 세상을 흔들어 놓더니 한동훈이 90도로 절하며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김건희 게이트에 180도 입장을 바꾼다. 살아있는 권력에 바로 꼬리를 내린다. 정치가 뭐 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잉크는 마른 뒤에 해야 하지 않나. 쪽팔리게 명색이 참여연대 출신 아닌가. 가오가 있지. 궤변 늘어놓지 말고 김건희랑 싸울 자신 없으면 당장 비대위원 그만둬라. 한동훈 꼬북 노릇 그만하고 사모펀드 관련 헛소리한 거 조국 장관에게 반성문 먼저 제출하고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경률이 조선일보를 믿고 버티는 모양인데 과연 그게 윤석열에게 통할까요? 지금 윤석열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송혜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느그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임마. 그 대사를 조선일보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조선일보가 이명박도 대통령으로 만들고 박근혜도 대통령으로 만들고 박근혜가 말을 안 들어 탄핵의 단초도 제공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반문재인 혐오 바이러스를 살포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다 했어.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고 민주화 열차에 부인 편승하여 언론의 자유를 오남용하더니 어느 날 낮의 대통령으로 나아바리를 확장하여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조선일보가 드디어 장막을 걷고 무대 위로 걸어 나온 것 같습니다. 천방지축 부의원으로 인하여 카르텔 제국이 위험하니 어떻게든 하라고 어르고 달래고 은근히 협박도 하는 한편으로 넘버3에게 영웅서사의 포장지를 씌워 비행기를 태우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미션을 주었는데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이 어쩌고 하는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에 부의원이 발끈하고 부의2가 진노하여 넘버3가 퇴출의 위기에 처하자 훈훈하던 조선일보가 경기장에 뛰어들어 넘버3를 보호하고 나서는 양상이랄까요? 조선일보에는 예사롭지 않은 두 개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하나는 김창균 논설주간이 쓴 양지 찾은 친윤이 대선 공신 김경률을 쳐내겠다니 라는 칼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명품백에 대해 친윤들이 녹음기처럼 본질은 몰카 함정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사과하느냐는 말을 되뇌는데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그 말이 먹히겠냐고 타박하고 사과하면 오히려 총선에서 불리해진다는데 수십 년 선거 취재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후려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명품백 선물의 본질은 함정 취재라며 편을 들어주더니 한판 뜨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김경률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랍니다. 조국 저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를 편들었고 대장동 의혹을 증폭시키며 윤석열 당선에 기여했다는 거지요. 윤석열 후보가 선거일을 앞두고 서초동 자택으로 김경률을 초청해 저녁을 함께한 것도 그런 빚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김경률은 당선 보장이 되는 텃밭만 기웃대는 친윤과 달리 험지에 도전장을 냈고 용산에서 감사패라도 내려야 하는데 친윤이 김경률을 공적으로 몰라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랍니다. 한동훈도 김경률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다간 총선에서 팩속도 건지기 힘든데 그러면 윤석열 부부에게 어떤 결과가 닥쳐올 것 같으냐며 겁을 줍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의 어떤 정치도 국민을 앞설 수 없다도 김창균 논설위원의 칼럼과 궤를 같이 합니다. 내부 필진과 외부 필진이 한동훈 감싸기, 김경률 구하기에 나선 셈이지요. 그 칼럼에서 몇 문장을 옮깁니다. 이대로라면 필패다. 총선은 대통령 얼굴 가지고 하는데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다. 한 위원장은 지지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아니라는 게 지금 민심이다. 한 위원장의 선택은 외통수다. 여당을 대통령에게서 떼어내고 명품백으로 엉킨 매듭을 잘라내야 했다. 하지만 총선 80여일을 앞두고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참다 못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에까지 빗대며 김여사 리스크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명품백 사건의 본질은 함정 몰카이고 김 여사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본다. 70%의 국민의 눈높이와 정면 충돌하는 견해다.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민심 반대편에 서서 국민과 싸우고 있고 그런 사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심하게 말해 이제부터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독립선언이다. 그 컬럼은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에게 더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 남은 3년을 어떻게 통치할지 윤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는 권고로 끝을 맺습니다. 그 권고가 제게는 심하게 말하자면 당무도 선거도 한동훈에게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그게 윤석열 부부가 사는 길이라는 은근한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이런 컬럼은 감시견 언론의 비판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동업자인 언론 권력이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다는 통업 해지 통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이 먹힐까요? 워낙 고집이 세서 아버지에게서 고무옷으로 맡기까지 했다는 윤석열인데요. 재난 현장을 활용해 봉합쇼에서도 손을 잡았지만 시선은 피해 먼 산을 보던데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 등이 목숨을 건 내부 싸움이 전개되고 여기에 수구기득권 언론 세력들이 줄을 제대로 서야 되는 저들의 진흙탕 생존 게임을 민중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은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